5등급, 6등급 학생들도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기 쉬운 사범대학 순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지만 임용고시만 합격하면 7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만큼 여전히 사범대학은 수험생들이 지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국 4곳의 지방 사립대학의 사범대학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대학의 입시 결과를 통해 전략적인 하위권 입시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국영수와 사탐 위주로 필요한 정보들만 뽑아봤습니다. 가기 쉬운 사범대학 4위는 제가 임의로 선정한 순위입니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모건대학교입니다. 국영수 주지교과들만 따졌을 때 국어교육과 31명, 영어교육과 32명, 수학교육과 24명의 정원을 인가받은 모건대학교 사범대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대학교 사범대학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입니다. 국어교육과 경쟁률은 4.05대 1이었으며 20명 모집에 61번까지 합격하였습니다. 70% 학생부 등급은 3.0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반영 방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교육과의 경쟁률은 2.78대 1이었으며 70% 학생부 등급은 3.75등급, 수학교육과 경쟁률은 4.92대 1이었으며 12명 모집에 44번까지 합격하였고 70% 학생부 등급은 3.25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교과의 반영 방법은 학년 구분 없이 상위 5과목만, 즉 잘 본 5과목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 뻥튀기가 심합니다. 정시 일반 전형은 국어교육과의 경쟁률이 3.67대 1이었으며 70% 평균 백분위는 26에 불과하였습니다. 영어교육과 경쟁률은 2.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6명 모집에 21번까지 합격하면서 사실상 거의 모두가 합격하였는데 70% 평균 백분위는 28.33이었습니다. 수학교육과 경쟁률은 2.4대 1이었으며 5명 모집에 5번까지 합격하였습니다. 70% 평균 백분위 46을 기록하였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국영수, 탐구 1, 탐구 2, 한국사를 모두 독립적인 과목으로 따져서 최상위 60%, 차상위 40%씩 반영합니다. 가기 쉬운 사범대학 3위로 꼽은 대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신라대학교의 사범대학이었습니다.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은 국영수와 사탐으로 따져봤을 때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가 33명의 정원을, 영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가 32명과 22명의 정원을 각각 인가받았습니다. 신라대 사범대학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 학생부 종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육과 경쟁률은 2.5대 1을 기록하였으며 4명 모집에 2번까지 합격하였습니다. 70% 학생부 등급은 5등급이었습니다. 영어교육과 경쟁률은 3.25대 1이었으며 4명 모집에 7번까지 합격하였습니다. 70% 학생부 등급 5.4등급이었습니다. 역사교육과 경쟁률은 5대 1이었으며 4명 모집에 예비 5번까지 합격하였고 70% 학생부 등급은 4.3등급이었으며 수학교육과 경쟁률은 3대 1이었고 70% 학생부 등급은 4.0등급이었습니다.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 수시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상위 10과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어교육과 경쟁률 2.17대 1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영어교육과 경쟁률 역시 2.06대 1로 18명 모집에 예비 16번까지 합격할 정도였으며 역사교육과 경쟁률은 2.53대 1의 경쟁률로 17명 모집에 예비 17번까지, 수학교육과 경쟁률은 3.44대 1로 9명 모집에 예비 17번까지 합격하였습니다. 표면적인 학생부 등급은 높은 편입니다만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014학년도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의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의 정시 입시 결과는 평균 백분위를 제공하지 않고 신라대식 점수로 만점을 따집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쟁률이 평균 백분위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교육과 경쟁률 2.08대 1인데 12명 모집에 11번까지 합격했으며 영어교육과 경쟁률 1.56대 1인데 16명 모집에 5번까지 합격했고 2.14대 1의 경쟁률인 역사교육과는 7명 모집에 예비 6번까지, 수학교육과는 사실상 전원이 합격하였습니다.
가기 쉬운 사범대학 2위로 꼽은 대학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사범대학이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사범대학은 국어교육과 31명, 수학교육과 31명, 역사교육과 역시 31명이었으며 지리교육과 30명, 영어교육과 31명의 주지교과목들 사범대학이 인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관동대학교 사범대학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육과는 3명 모집에 예비 3번까지 합격하였는데 경쟁률이 애초에 2대1이었기 때문에 전원 합격입니다. 지리교육과는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70% 학생부 등급은 5.52 등급이었으며 영어교육과 경쟁률은 1.3대 1을 기록하였으며 3명 모집에 전원이 합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교육과 경쟁률은 6.3대 1로 상당히 높았는데 70% 학생부 등급이 그래도 4.61 등급은 나와야 합니다. 수학교육과는 경쟁률이 1.0대 1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지원하자마자 전원이 최초 합격한 것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사범대학의 2014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육과 경쟁률 3.1대 1인데 예비 33번까지 합격하였고 70% 학생부 등급은 4.61 등급이었습니다. 지리교육과 경쟁률은 3.2대 1이었는데 15명 모집에 예비 33번까지 합격하였습니다. 영어교육과 경쟁률은 2.61대 1이었으며 70% 학생부 등급 6.25 등급, 역사교육과는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5.82 등급, 수학교육과는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18명 모집에 예비 15번까지 합격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이 합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2024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국어교육과는 12명을 모집하는데 예비 29번까지 합격하였기 때문에 전원 합격에 가깝습니다. 지리교육과 역시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11명 모집에 예비 22번까지 합격하였기 때문에 전원 합격입니다. 영어교육과 경쟁률은 21명 모집에 39번까지 합격하였기 때문에 1.9대 1의 경쟁률을 감안했을 때 전원 합격이며 역사교육과가 2.1대 1의 경쟁률인데 10명 모집에 18번까지 합격하였기 때문에 그때 3명이 탈락하였습니다. 수학교육과도 전원 합격으로 추정됩니다. 가기 쉬운 사범대학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위치한 우석대학교의 사범대학입니다. 우석대학교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등을 제외하면 국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에 각각 25명씩 사범대학 인가를 받았습니다. 우석대학교 사범대학의 2014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과 면접 중심 전형의 입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은 국어교육과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70% 학생부 등급은 6.0 등급이었습니다. 수학교육과 경쟁률은 1.5대 1이었습니다만 추가 합격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70% 학생부 등급은 3.46 등급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 중심 전형은 국어교육과 경쟁률이 2.67대 1이었으며 70% 학생부 등급은 6.22 등급으로 6등급대 학생들도 충분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교육과 경쟁률은 1.73대 1이었습니다만 추가 합격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70% 학생부 등급은 4.54 등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석대학교 사범대학 2024학년도 입시 결과에 정시 모집 일반 학생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교육과는 경쟁률이 1대 1이었기 때문에 8명 모집에 전원이 최초 합격하였습니다. 70% 평균 백분위는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49였습니다. 한편 정시 모집에서 수학교육과는 경쟁률이 아예 0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11명을 모집하는데 전원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지원만 했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경쟁률이었습니다. 70% 백분위 역시 의미는 없습니다만 45.87이었습니다. 우석대 학교는 정시 반영 방법이 국영수 3개 영역 가운데 상위 2개 영역을 각 35% 반영하며 탐구는 한 과목만 30%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4곳의 지방사립대학의 사범대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